안녕하세요. 누군가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과 정해진 원칙을 지키는 것. 만약 이 두 가지 가치가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건물 관리자의 자격 기한이 딱 1년 늘려주는 법안 하나가 어떻게 한국 사회의 공정성이라는 거대한 가치를 뿌리째 흔드는 논쟁이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이 모든 논란의 핵심을 꿰뚫고 있죠. 아니, 누군가의 일자리를 지켜주려는 좋은 의도가 왜 다른 누군가에게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불공정한 일로 보이는 걸까요? 이 팽팽한 대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임시 유지 관리자가 대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논쟁의 중심에는 임시 유지 관리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은 누구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임시 유지 관리자라는 게요, 사실은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였습니다. 2020년에 법이 처음 시행될 때 현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되니까 대신 이 기간 안에는 꼭 정식 자격을 따세요라는 조건을 걸고 한시적으로 일을 계속하게 해준 거죠. 말 그대로 고용 안정을 위한 일종의 배려였어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흐름이 한눈에 보이죠? 2020년에 법이 시행되면서 임시 자격이 주어졌고요. 원래 약속대로라면 2026년 4월까지는 모두가 정식 자격을 갖춰야 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마감 기한을 1년 더 늘려서 2027년으로 바꾸려고 하면서 모든 논란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논란에 제대로 불을 지핀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1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법으로 정해져 있던 유예 기간을 1년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아니, 그럼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요? 정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를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현장의 혼란을 막고 새로운 교육제도가 자리 잡을 시간을 좀 더 주고, 그래서 부드럽게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거니까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인 조치로 보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거센 반론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반론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가치, 바로 공정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상황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한쪽은요,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떻게든 시간을 쪼개고 공부해서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합격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이미 6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1년을 또 달라는 거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운전을 잘했다고 해도 면허를 따려면 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문가라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즉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경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인 거죠. 결국 이게 그냥 원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을 믿고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 분들 입장에선 엄청난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 똑같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력해서 자격을 딴 분들은 아니 그럼 내가 힘들게 노력한 건 대체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두 번째 반론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정부가 연장의 근거로 삼는 풍부한 현장 경험이라는 말, 이게 과연 늘 사실일까요?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게 풍부한 현장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바로 그 전제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과연 그분들이 다 진짜 기술 전문가가 맞습니까? 하고 말이죠.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인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아파트 격리나 학교 행정실 직원, 심지어 경비원까지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전문가가 있어야 할 중요한 자리를 비전문가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29,000.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또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 1년 연장이 안 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숫자는 검증된 걸까요? 네, 바로 이 숫자의 출처, 그리고 그 정확성에 대한 의문, 이게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 숫자에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전혀 무관하게 이름만 올려놓은 허수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량 실직 사태라는 주장 자체가 좀 과장된 공포심 조장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쟁은요,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앞에 둬야 하느냐, 바로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이 화면이 모든 걸 딱 요약해주네요. 한쪽에는 기존의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제도의 원칙, 공정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가치가 지금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생계가 걸린 일자리를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숭고한 일이죠. 하지만 그 배려가 원칙을 지키려고 묵묵히 노력한 다른 사람들의 허탈감을 딛고 서야 한다면, 심지어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공정한 원칙과 따뜻한 배려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